KF-21 전투기 울릉공항 이륙 1366차 비행 활주로의 길이를 500m 더 늘려 KF-21 이륙한 울릉공항에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울릉도에 공항이 지어지고 있음. 그런데 활주로 길이가 겨우 1km 넘겨서 이착륙할 비행기가 마땅찮다는 말이 많음. 민간용 소형 여객기가 겨우 되고 전투기는 F-15K 같은 대형 전투기는 불가능. 하지만 울릉공항이 민간 전용 공항일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요즘은 공사가 진행돼서 잘 노출 안 되는데 막 결정됐을 때 유튜브에는 사실상 군공항이니 불치망모니 하는 영상 많았음. 레카급도 안 되는 저리 유튜브 채널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걸 군 관계자들이 모를까? 주변국, 특히 일본은 그래서 처음엔 주변국 의식해서 민간용 소형 여객기가 간신히 뜨는 길이로 공사 시작해서 적당한 시기에 활주로 짧아서 안전 문제가 있으니 마지못해 하는 척 확장하지 않을까 망상했음. 그런데 보라매가 나왔는데 달리다가 700M 만에 뜨네. 물론 나도 KF-21이 처음부터 해군용까지 감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런데 어쨌든 만들고 보니 이륙거리가 짧아. 그러면 전부 이런 생각 들걸. 저거 울릉도에선 그냥 뜨겠네. 이제부터 내 망상이다. 항모용이 위장이고 진짜는 KF-21 이 울릉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추가 개발 예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함.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항모용 개발한다고 위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임. 사실 우리에게 항모가 있다면 미국이야 뭐라건 동해바다 갖다 두고 자위대 깝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데 울릉공항에서 유사시 보라매가 날 수 있다면 우리나라로선 항모가 급한 이유가 적어짐. 그리고 어디까지나 KAI의 실수로 바다매가 나온다면 최소 5만 톤 이상의 전자식 캐터필트를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 항모가 필요해짐. 미국이 닥달해도 아예 랴오닝 따윈 사뿐히 들여밟아줄 제대로 된 항모 만드는 거니 시간이 필요함. 그리고 님 EMALS 주시 할 수도 있음. 결론은 KAI야 울릉도에서 쓰게 풀무장으로 1km 만에 이륙할 수 있게 해줘. KAI 추가 예산과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근데 예산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날개도 더 크게 달고 폴드도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어? 수직이 착륙도 해줘. KAI 님 도르신 국방부 이 새끼가 해군 경항모 예산 스탑. 해군 왜? 항모 급하다고 징징징. 국방부 더 크고 힘센 배 사준다니까. 그냥 아반떼 말고 아반떼 엔도 물수제비 할 수 있는 놈 어때? 어디까지나 내 소설임. 부교계엔 댓글 2개만 써본 어중이 떠중이가 지나가다 써지르는 글이니 무시하고 반박시 난 모르는 일임. 2.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10년 전 기술. 이젠 AI 무기로 선제 공격. 워싱턴 D.C.에서 포토맥 강을 건널 때 우측 차창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오각 콘크리트 건물 펜타곤. 국방부 본부청사. 위 전경은 보고 또 봐도 장관입니다. 건물 너비만 축구장 4개를 길게 이어붙인 431m에 달합니다. 이런 걸 81년인 1943년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1년 4개월 이란 짧은 기간에 완공했다니 놀랍습니다. 해방전이던 그때 서울에는 10층짜리 고층 건물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과 주한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출장을 왔습니다. 펜타곤과 국무부 근처에서 각각 이들을 만났습니다. 두 기관 건물은 포토맥을 가운데 두고 각각 서안과 동안에 위치해 마주보고 있습니다. 안부를 물으며 수다를 떨다가 자기 업계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둘 다 공통으로 반복해 말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잠시 적을 두고 있는 조지타운대 월시 외고스쿨에서도 AI와 외교 AI와 국제법 등 AI 이야기가 다채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관련 책도 읽는 터였는데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입에서도 마치 이날 저녁 식사가 AI 세미나라도 되는 양 쉴 새 없이 AI가 나왔습니다. 펜타곤에서도 AI 무기에 대한 연구와 실전 사용에 대한 방안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국무부는 AI 활용 규범에 대한 논의를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이었습니다. AI는 챗GPT, 달리 등처럼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실제 전쟁터에서도 AI가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전쟁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AI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 대원 등 공격 타깃을 색출하고 이를 근거로 공습 등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축적한 방대한 하마스 대원의 인물 정보, 행동 패턴 등을 통해 인간의 눈과 머리로는 찾아낼 수 없거나 오래 걸리는 타깃을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 찾아내 인간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수초 만에 모래 속에서 반을 찾아내는 수준의 색출 표적 기능을 하는 AI 무기는 하나도 아니고 이미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스라엘의 하마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 과정에서 알려진 것은 합소라 라벤더 등이 있습니다. 합소라는 히브리어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찾기 힘든 표적을 찾아 여기 있다며 귀한 소식처럼 알려져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벤더는 특유의 향이 나는 허브꽃인 만큼 특정 목표물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냄새까지 추적해낸다는 의미로 지은 듯합니다. 주목할 건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이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신종 무기를 실전 투입시키며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꼭 10년 전인 2014년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방공무기인 아이언돔 2 하마스 로켓 미사일을 영중 요격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저는 2016년 이스라엘 아이언돔 부대를 한국 언론 최초로 현장 취재했는데요. 당시 아이언돔 대대장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2014년 전쟁 때 사실상 처음으로 실전 사용된 아이언돔은 그 이후로 계속 진화해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데뷔전을 치른 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언돔은 이름대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대도시의 일상을 적의 미사일로부터 지켜주는 강철 지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때도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의 방공무기들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요격에 성공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는 무인기, 자폭 드론뿐 아니라 이전에는 안 알려진 신종 AI 무기인 합소라 라벤더 등을 실전 투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1일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스라엘이 암살할 때 사용된 것도 AI 원격 폭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니예가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정확히 겨냥한 폭발물이 터졌는데 그것이 하니예의 안면을 식별, 조준에 발사되는 첨단 AI 장비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써서 암살할 경우 암살 현장에 침투하기도 어렵고 침투하더라도 언제 목표물이 올지 마냥 기다리기도 힘든 데다 무엇보다 암살을 시도한 직후 생존해서 빠져나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AI 원격 공격 무기는 이런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어 이스라엘이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면적이 경상도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930여만 명에 불과해 내수 시장이 작아서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국산 자동차 브랜드도 없고 자전거도 다 수입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미 1970년대 말 자국산 탱크 메르카바를 개발했고 인공위성 오페크, 다층 방공망 무기 등을 탄생시키는 등 대표적인 방산 강국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 비결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2에서 5년에 한 번씩은 꼭 터져 실전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산 측면에서는 새로 만든 무기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생한 빅데이터가 수복이 쌓인다는 뜻이죠. 이번 AI 무기의 실전 투입 및 시행착오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AI 무기 고도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병력난을 겪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은 데다 전체의 20%는 징집 대상이 아닌 아랍 무슬림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군 복무를 거부하고 신학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정통파 유대인인 하레디 들의 세력이 커져서 징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지대 경계근무에 일찌감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무인 복합무기 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AI 실전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AI 무기 개발에는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주 전 뉴스레터 외설에서 소개해드렸던 전직 모사드 부장, 국가정보원 원장격 샤브타이 샤빗의 저서 모사드의 머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967년 전쟁과 1973년 전쟁은 미국의 살아있는 전투 실험장이기도 했다. 미국은 수년에 걸친 이 전쟁 기간 무기 시스템을 점검했고 소련과 동구권의 무기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싸운 중동전쟁에서 싸운 대상은 이집트와 시리아 등이었는데 이들의 무기는 당시 소련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 시기 소련과 직접 맞붙지 않고서도 소련의 최신 무기를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중동 전쟁터였던 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사드의 다이아몬드 작전입니다. 1953년 2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1967년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대승을 거둔 6.1 전쟁 직전 해인 1966년 모사드는 이라크 조종사를 설득시켜 이라크 공군의 최신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비행해 이스라엘로 귀순시킨 것입니다. 샤빗은 이 작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6년 이라크 미그 21 조종사와 그의 항공기를 넘어오게 한 다이아몬드 작전은 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처음으로 이 유형의 비행기를 조종하고 미국 전문가들이 이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게 한 전략적 성과였다. 이스라엘의 AI 무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더불어 10년 전 2014년엔 아이언 돔으로 2024년엔 AI 무기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이스라엘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신무기를 내놓을지도 생각하게 됩니다.